시어머니의 두 얼굴. 3부 벽장 속의 이중 구조 발견. 세상에. 저는 벽장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은제 열쇠를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류 봉투들, 통장들, 현금 다발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만 해도 강남 일대의 건물 3개, 아파트 7채, 주식 가치는 수백억 원. 그리고 서류 더미 맨 밑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비밀의 벽장을 함께 들어가 봅시다. 3부 벽장 속의 이중 구조 발견. 그 익명의 전화를 받은 후로 저는 완전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죠. 대체 무엇을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골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시어머니를 관찰했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멀리서요. 시어머니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전 9시쯤 집 밖으로 나와 마을 입구 슈퍼까지 장을 보러 가시고 정오쯤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집 뒤편 텃밭을 가꾸셨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시골 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큰 가방을 들고 외출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슈퍼 아주머니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저 언덕 위 집에 사시는 할머니 혹시 오늘 어디 가시는 거 아세요? 아, 윤 선생님, 오늘 서울병원 가신대요. 정기 검진 받으러요. 아, 그러시구나.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글쎄요, 보통 병원 가시면 늦게 오시던데요. 저녁 때나 오시지 않을까요? 완벽했습니다. 최소 6시간은 집이 비어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불법 침입이야. 만약 걸리면?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지문 인식 도어라. 당연히 제 지문으론 열리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주일 전 시어머니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몰래 받았거든요. 1953. 똑똑똑똑. 숫자를 누르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철컥. 대문이 열렸어요. 후.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어요. 현관문도 역시 비밀번호가 있었지만 같은 번호였습니다. 1953.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부터 찾아볼까? 저는 먼저 거실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소파, 낡은 TV, 작은 찬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그릇들과 식기들 뿐이었죠. 역시 방을 뒤져봐야겠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은 시어머니의 침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손수건, 양말, 속옷. 평범한 것들 뿐이었죠. 침대 밑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한데.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저는 두 번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서재가 나타났어요.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편지지, 펜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사진을 들어 올려봤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지? 시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봄 도진아 꼭 돌아와. 정수. 1953년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숫자였어요. 도진. 이도진? 이 사람이 누구지?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세 번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 방이야. 지난번에 봤던 자물쇠 달린 방. 저는 가방에서 은재 열쇠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봤지만 맞지 않았어요. 젠장.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이 방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야.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옷장을 다시 열고 옷들 사이사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낡은 벽장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옷들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벽장이었습니다. 저는 벽장 문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이불과 담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실망하며 돌아서려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벽장의 깊이가 밖에서 본 것보다 얕았어요. 이상한데? 저는 다시 벽장 안으로 손을 뻗어 이불들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벽장 뒤쪽에 희미한 틈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벽을 두드려 보니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설마 이중 구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벽의 한쪽 모서리에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손톱을 틈 사이에 넣어 힘껏 당기자 스르륵 벽이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헉! 그 뒤에는 철제로 된 또 다른 벽이 나타났어요. 아니,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금고문이었습니다. 커다란 은색 금고문. 중앙에는 다이얼식 자물쇠와 함께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재 열쇠를 꺼냈습니다. 설마 이 열쇠가? 열쇠를 금고문의 구멍에 넣었어요. 찰칵. 딱 맞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열쇠만으로는 금고가 열리지 않았어요. 다이얼식 자물쇠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뭐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1953? 하지만 다이얼은 숫자가 0부터 90수까지 있었어요. 네 자리 숫자가 아니라 더 복잡한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저는 다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1953년 봄.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벽장 앞으로 갔어요. 19, 53. 첫 번째 다이얼을 19로 맞췄습니다. 두 번째 다이얼을 53으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봄. 봄이라고 했지? 봄은 몇 월일까요? 3월? 4월? 5월? 저는 3을 시도해 봤습니다. 19, 53, 3. 쿵쿵쿵.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4? 19, 53, 4.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발 5번 이어라. 19, 53무. 철컥철컥. 금고 안에서 뭔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열쇠를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금고 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류 봉투들, 통장들, 현금 다발들, 그리고 각종 증권과 부동산 서류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나왔어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게 뭐야?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명세서였어요. 엄청난 수량의 주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각 통장마다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궁핍하게 사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돈 한 푼 안 주시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계셨다니요? 이럴 수가. 도대체 왜? 저는 멍하니 앉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류 더미 맨 밑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도진 헌정자산. 이도진?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이름. 저는 손을 뻗어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빛바랜 파란색 스카프. 그리고 군인 복장의 청년 사진. 아까 서재에서 봤던 사진 속 그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어요. 제가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오래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필체가 낡고 흐릿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정수가, 나는 지금 전선에서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무사하기를, 내 가족이 무사하기를 매일 밤 기도한다. 내가 돌아가면 내 아버지의 빚을 갚고 너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정수가, 나를 기다려줘. 꼭 살아서 돌아갈게. 도진.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도진아, 무사히 돌아와줘. 나는 매일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의 빚은 걱정하지 마. 나도 일을 구했어. 그냥 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제발 무사히. 정수. 저는 계속 편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도달했을 때 정숙에게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질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법회의에 회부됐어. 나를 모함한 사람은 너도 아는 그 사람이야. 정수가,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내 아버지 빚 갚고도 남을 만큼. 변호사 김 선생이 모든 걸 관리할 거야. 그분을 믿어. 그 돈으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정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끝까지 너를 사랑해. 도진.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 재산을 지켜온 거였어요. 첫사랑의 유산을.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의 마지막 선물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이 재산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는지, 왜 이 낡은 시골집에 혼자 오셨는지. 단순한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60년을 관통하는 처절하고 아름다운 사랑.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런 고귀한 사랑을 모독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편지를 들고 우는 저를 보시면서 어머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슬프면서도 담담했어요. 결국 알게 됐구나.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괜찮다, 서진아. 시어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해 줄게.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60년 전 이야기를